바로 이 영화에서 묘사한 것은 실제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롬멜은 사령부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상자TV 세계전쟁사 인사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논쟁적 이슈와 주요 전투, 인물,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차 대전에서 맹활약했던 위대한 장군들의 공통점, 과연 그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본 채널에서 대표로 꼽은 2차 대전 명장은 독일의 롬멜과 발터 모델, 그리고 미국의 조지 패튼 세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독일군이나 연합군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명장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들 명장들의 공통된 특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팩트 위주의 에피소드를 통해 잔잔한 재미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최고의 장군은 언제나 최전선에 있다.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바로 영국군의 롬멜 암살 작전. 때는 1941년 11월. 영국의 코만도 부대는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을 골치 아프게 하는 존재. 바로 북아프리카 군단 사령관 에르빈 롬멜을 납치할 대담한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작전 내용은 잠수함을 이용해 독일군 후방에 몰래 상륙한 뒤 롬멜의 사령부를 급습, 롬멜을 납치하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사살한 뒤 잠수함을 이용해 탈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1941년 11월 17일 밤 11시, 영국의 코만더스 대원들은 롬멜 사령부를 급습합니다. 용감무쌍했던 영국 코만더스 특공대들은 건물 안에 있던 독일 아프리카 군단 병사 몇 명을 사살하지만 그 대가로 코만더스 다수가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코만더스 대원 몇 명도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속 이 장면이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 영화에서 묘사한 것은 실제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Did we get him? Are you serious, Englishman? 롬멜은 사령부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최전선을 돌아다니느라 사령부 책상에 앉아있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독일 아프리카 군단 병사가 사로잡힌 코만더스 대원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며 비웃는 장면입니다. 평소 폭풍을 휘어잡으려면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한다고 외쳤던 롬멜. 롬멜은 나는 탁상 위의 전략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은 안락한 사무실이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41년 2월 북아프리카에 온 뒤로 롬멜은 새벽 5시면 장갑 지휘 차량을 타고 상황 보고를 검토한 뒤 하루 종일 최전선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롬멜은 비행기, 전차, 장갑차, 때로는 도보로 이동했는데 스스로 조종하거나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롬멜은 손수 경비행기를 조종하여 전선 부대를 돌아볼 경우 부대의 상공을 선회하며 부대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또는 적진, 경계선으로까지 날아다닌 적도 있었고 확인할 것이 있을 때는 지상에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사령관이 편안한 사령부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최전선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병사들을 독려했으니 고위 장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발터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터 모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대인 구군. 모델이 구군 사령관으로 재직 중인 1942년 5월 발터 모델은 마치 롬멜과 같이 슈토로이 경비행기를 타고 최전방에 배치된 자신의 기갑사단들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발터 모델은 소련 파르티잔의 기관총 사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슈토로이 경비행기는 간신히 격추는 모면했지만 기관총 탄환이 모델의 상반신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당시 총격으로 인해 모델은 폐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은 이런 몸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최전선 시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델은 1941년 10월 모스크바 공방전 당시에도 강추위와 소련군의 반격으로 무너져 내리던 당시 중부 집단군이야 자신의 병사들이 무질서하게 후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사령부에서 최전선으로 달려와 권총을 빼들고 부하들을 안정시키고 다시 사령부로 돌아가 중부 집단군 사령부에 연락을 취하는 등 전선과 사령부를 왔다 갔다 하며 전선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낸 활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지 패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튼도 현장 중심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뱃살만 찌고 있는 참모들을 밑에 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당장 전쟁터로 나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실제로 패튼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500m 전방, 아니 1km 전방에서도 눈에 띄도록 번쩍번쩍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위험했고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들에게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인 자신이 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쇼맨십이 가득한 그는 일부러라도 병사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패튼의 이런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는 막강한 독일군과 싸우는 병사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조지 패튼이 탄 화려한 집차가 병사들 눈앞을 지나갈 때 병사들은 열렬한 것을 넘어서 아이돌 스타를 보는 것처럼 광란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즉 지휘관에 대한 병사들의 뜨거운 신뢰. 그는 바로 그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병사들 앞에서 솔선수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법. 롬멜은 장군, 장교, 병사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탈리아군의 장군들은 식사할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 우아하게 하얀 천을 깔고 와인을 곁들여 음식을 먹는데 롬멜은 자신의 병사들과 똑같은 전투 식량을 먹고 똑같은 모포를 덮고 똑같이 바깥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을 본 독일 아프리카 군단 병사들은 우리의 대장이 롬멜이다라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반면 그와 싸우던 영국군은 우리의 패배의 요인은 우리의 상대가 롬멜이기 때문이다 라고 당연하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롬멜은 가장 최고 지휘관인 자신이 병사들과 함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전투에서 병사들이 최선을 다해 싸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 지휘관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말단 병사들은 좋지만 고급 장교들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발토 모델이나 롬멜은 지위가 높은 장군이나 연대장급에게는 무섭게 불호령을 내리는 등 악마처럼 굴었지만 초급 지휘관, 하사관, 병사들에게는 무척이나 자상한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미군의 패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고급 물자를 운반하고 진창에 빠진 트럭을 병사들과 함께 밀어올리고 탱크 수리를 직접 하는 등 솔선수범형 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단 병사들에게 패튼은 늘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닌 창의적 상상력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롬멜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이 할 수 있는 작전을 짜는 지휘관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승리는 적이 예측할 수 없도록 해야 가능하다. 1940년 5월 당시 프랑스 전역에서 보였던 롬멜의 속도전은 프랑스 군대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차 대전의 고루한 사상에 잡혀 있었던 프랑스군은 롬멜과 그의 제7기갑사단이 벌였던 쾌속 속도전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전역 당시 독일 기갑부대는 후속 부대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했습니다. 기갑부대가 보병부대의 지원이 없으면 적진에서 고립될 수도 있었으나 롬멜과 구데리안처럼 상상력이 뛰어난 장군들은 그때 인기응변을 발휘하였고 기갑사단의 쾌속 진격은 성공적으로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투를 계기로 롬멜은 독일군에서 가장 능력 있는 전차 전문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때가 1940년으로 롬멜의 나이 48세, 그리고 롬멜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실제 전투는 교과서대로 진행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전투입니다. 지휘관이 정해진 교범대로 부대를 이끈다면 오직 필패. 이것을 아는 롬멜은 언제나 창의적이었습니다. 롬멜이 제7기갑사단을 이끌었던 프랑스 전역 당시 독일군 전차들은 포를 쏠 때 멈춰서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야 명중률이 높아진다고 다수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차가 멈춰서는 순간 연합군의 다른 전차 조준경에 들어오게 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롬멜은 참모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적 전차와 전차전을 벌일 때
모든 전차는 달리면서 포를 쏘라. 잠시도 전차를 멈추지 마라. 이 명령을 듣고 참모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움직이면서 포를 쏘게 되면 명중률이 저하됩니다. 그것은 아까운 포탄을 낭비하는 꼴입니다. 참모들이 의아해하며 이야기하자 롬멜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군들, 전투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워가면서 그때그때 이기는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다. 롬멜의 이 앞선 전차전 방식은 후에 현대 전차전 전술의 교범이 됩니다. 롬멜의 창의적인 리더십과 고속 기동전 위주의 전차 전술은 이상하리만치 패턴과 비슷했습니다. 전격전을 만들어낸 독일에 맞서 미 육군이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패턴의 신속 기동 공세 교리. 패턴은 이 이론의 개척자이자 주창자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진군하라. 우리는 멈추지 말고 진군해야 한다. 가솔린이 떨어지면 훔쳐서라도 진군하라. 적이 내 후미에 놓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우리들에게 돌파당한 그들은 패잔 병일 뿐이다. 일단 전투에 나서면 패턴의 모토는 오직 진격뿐이었습니다. 발지 대전투에서 프랑스 남부에 있던 패턴은 대규모의 3군 병력 대부분을 이끌고 바스토느를 구원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는 48시간 안에 3군 전체 병력의 출동 준비를 끝낸 후 북쪽으로 90도 선회하여 독일군 남쪽에서 대규모 반격을 하기 위한 신속 기동을 하게 됩니다. 발지 대전투가 끝난 후 소련의 스탈린은 솔직히 우리 붉은 군대는 발지 전투에서 패턴의 제3군이 실행한 기동은 상상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고 해낸 사람이 조지 패튼이었습니다. 패튼이 탄력적 사고가 아니라 경직된 사고를 가진 꼰대였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탄력적 사고를 가진 창의적 리더십은 발터 모델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현지 사수를 외치며 방방 뜨고 앞에는 엄청난 숫자의 소련군이 몰려오는데 발터 모델은 최정예 부대를 미리 빼내서 별도의 기동부대를 만들고 후방에서는 계속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겹겹이 치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현지 사수를 할 거라고 봤겠지만 모델은 전 병력을 후퇴시켰고 여러 개의 방어선을 돌파하느라 소모되고 지친 소련군에게 미리 준비한 기동부대로 매서운 공격을 가해서 압도적 숫자의 소련군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도록 만드는 교범에도 없는 창의적 전술을 썼던 것입니다. 이렇듯 승리를 거뒀고 명장 반열에 드는 장군들에게는 평범한 장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